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뒤척이곤 하죠. 주변의 모든 것이 거슬리고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일들도 유난히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는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한결 밝고 여유롭게 보이며 사소한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종종 경험하지만 그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탐색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고요한 마음의 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지혜로운 삶의 표본이었던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퇴계 선생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마음의 수양을 통해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 모든 이치가 저절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깊은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바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퇴계 선생의 고요한 마음이 주는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렁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잔잔한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와 힘을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봅시다. 과연 고요한 마음은 우리 삶에 어떤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퇴계 이황 선생의 지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요한 마음의 의미를 탐색해 볼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강조하신 고요한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고요하다는 것을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상태, 혹은 주변에 소음이 없는 물리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이 말하는 고요한 마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요함이나 정신적인 공백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에게 고요한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어지럽히는 온갖 번뇌와 욕심, 분노와 불안, 그리고 그릇된 생각들이 잠잠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내면의 충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본연의 청정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성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지였습니다. 퇴계는 이러한 고요한 마음을 성찰의 바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소란스럽고 어지러울 때는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마치 탁한 물속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허둥지둥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고요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문제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부의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오래된 연못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맑고 잔잔한 연못은 그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연못 위에 아무도 돌을 던지거나 물을 휘젓지 않으면 물결은 잔잔하게 고요함을 유지하죠. 그리고 그 고요한 수면 위로는 하늘의 구름과 주변의 나무들이 그림처럼 비칩니다. 마치 거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담아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욕심이라는 돌을 던지거나 분노라는 바람이 불어 마음을 휘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연못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연못이 주변의 풍경을 비추듯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고요함에서 시작된다는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퇴계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고요한 마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자 깊은 성찰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요한 마음은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힘을 가져다 줄까요? 지금부터 고요한 마음이 주는 구체적인 힘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요한 마음은 우리에게 건강의 힘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흔히 정신적인 평화가 육체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고요함이 몸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통찰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우리의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주고 심박수도 편안하고 규칙적인 리듬을 찾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소화불량이나 두통 등의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고요해야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는 밤은 숙면을 방해하고 이는 곧 피로 누적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뇌는 편안하게 휴식 상태에 접어들고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양질의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와 같은 마음챙김 활동이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력 강화,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명상은 뇌 활동을 변화시켜 정서 조절 능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과학으로도 그 지혜가 입증되고 있는 셈이죠.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마음의 평화를 통해 얻는 건강은 어떤 값비싼 보약이나 치료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둘째, 고요한 마음은 우리에게 관계의 힘을 선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이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때 고요한 마음은 이 모든 관계를 원만하고 조화롭게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흥분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갇혀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침착하게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왜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분노나 짜증으로 반응하는 대신 공감하고 포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퇴계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남을 헤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역지사지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타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와 직장의 화합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데 근간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길러줍니다. 셋째, 고요한 마음은 우리에게 지혜의 힘을 부여합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상황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고요한 마음은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급하고 조급할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하기보다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결정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선물합니다.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려 들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바람이 잦아들면 제자리를 찾듯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지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깊은 통찰력과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퇴계 선생이 강조한 경사상, 즉 마음을 단정히 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마음가짐은 바로 이러한 지혜의 힘을 기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경은 단순히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내면의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중력이야말로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건강과 관계, 그리고 지혜라는 세 가지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이 주는 놀라운 힘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마음이 가장 고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책을 읽을 때? 아니면 아무도 없는 새벽녘 공원을 조용히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순간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짧은 호흡법을 실천해 볼까요? 의자에 편안히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봅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시고요. 이제 코를 통해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숨을 잠시 12초간 멈춥니다. 그리고 입으로 후하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몸속의 모든 긴장과 걱정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단 10초 혹은 30초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처럼 의식적인 호흡은 우리 마음을 한결 편안하고 고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집중하여 숨을 쉬는 동안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짧은 휴식이었지만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정되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퇴계 선생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그의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가 밝아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천지가 어두워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 현상에 대한 비유를 넘어 우리의 내면 상태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삶의 질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맑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두울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지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퇴계 선생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내면의 평화가 곧 삶의 평화로 이어진다고 역설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소셜미디어에는 남들의 화려한 삶이 넘쳐나며 뉴스는 연일 불안한 소식들을 쏟아냅니다. 여기에 가족 문제, 직장 스트레스, 건강, 걱정 등 개인적인 염려들까지 더해져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산만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하루 종일 외부의 자극에 시달리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멈추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루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혹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온기와 향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짧지만 의식적인 고요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듯 어지러웠던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요의 시간은 우리를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분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함으로써 진정한 평온을 선사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시니어분들에게 고요한 마음은 더욱 큰 힘이 됩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상실감이나 건강에 대한 불안감, 혹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 등으로 마음이 요동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을 통해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거나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을 탐독하며 지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더욱 지혜롭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은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루 10분의 고요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이제 고요한 마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고요한 마음의 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건강과 관계, 그리고 지혜라는 세 가지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며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이 고요한 마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아침의 고요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우리 마음이 가장 맑고 순수한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과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의식을 채우기 전이기 때문이죠. 이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여 5분 정도만이라도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혹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제의 번잡함과 오늘 다가올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고요는 마치 백지의 그림을 그리듯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하루 전체의 마음가짐과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말의 고요를 실천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내뱉는 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계 선생은 언행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불필요하고 경솔한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말의 고요를 실천해 봅시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타인과의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말을 아끼고 내면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셋째, 저녁의 고요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경험했던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고 혹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편안하게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일기를 쓰듯이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의 고요함은 숙면을 돕고 다음날 아침을 더욱 상쾌하고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퇴계 이황 선생님은 학문적 성취 이전에 마음을 먼저 닦으라 하셨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고요한 마음의 힘과 세 가지 실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며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